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성환 시사평론가 오늘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백성문 변호사도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영상으로 잠시 짧게 보셨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로 비유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죠. 말폭탄을 맞은 일선 경찰들 폭발했습니다. 오히려 경찰국 신설 자체가 쿠데타적 발상이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쿠데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자, 정부와 경찰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로를 향해서 쿠데타라고 비판하고 있는 이 상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로 비유한 상황, 그리고 일선 경찰들까지도 강대강 전선에 뛰어드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 경찰은 이미 죽었다라고 쓴 근조화환이 경찰청 앞에 줄을 이어서 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서로를 쿠데타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센 반응을 보인 것도 있습니다만 행안부 장관이요. 이 경찰도 물러서지 않고 똑같이 쿠데타적 발상이다. 굉장히 전면전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상민 장관이 먼저 쿠데타라고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 아니 무슨 쿠데타냐 이렇게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것을 똑같이 쿠데타라고 비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경찰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고 불쾌하겠습니까? 지금 경찰들이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경찰국을 신설하겠다. 오늘 뭐 국무회의 통과하겠지만 이런 방침을 밝히고 난 다음에 경찰 의견들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방향이 과연 맞는 거냐 이런 사회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경찰들이 우리 의견도 수렴해달라 이렇게 회의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회가 과거 신군부에서 쿠데타 일으켰을 때처럼 그랬던 하나회하고 비유한다고 하는 걸 어떻게 경찰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조용했던 조직을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서 그 당시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해야 할 일을 어찌 보면 좀 더 양성하고 투명화하겠다는 취지가 이 경찰국 신설이고 오늘 그런 취지로 이제 국무회의 통과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 경찰국 신설에서 이 안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상민 장관의 이런 발언들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들께서도 이거 지금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경찰이 너무 심하게 반발하는 거 아니야? 이거 경찰과 의견 조율이 제대로 안 되는 거냐 이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야 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게 만든 데에는 이상민 장관의 이 소위 쿠데타 발언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과정,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금 밀어붙이는 이 경찰국 신설 과정이 좀 너무 거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글쎄요, 이 방법이 거칠어서일까요? 표현이 너무 강해서일까요? 일단 이 상명하복이 중요한 이 경찰 조직에서조차 이 상부의 이 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모임을 강행하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전국 시도 경찰청에 단체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까지 내려보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들, 일선 경찰들의 모임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네. 심지어는 14만 경찰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까지 추진하고 네.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뭐 14만 경찰이 전부 모이지 못하겠습니다만 꽤 많은 경찰들이 모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쿠데타 발언은 잘못됐습니다만 이상민 장관이 여기서 한 발 물러나게 되면 국민들한테 통제를 하려다 실패했구나 이렇게 또 인식이 된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은 걸 밀어붙이는데 한 발 빼면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더 강한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더 강한 말이 나오면 당연히 경찰에서도 더 이게 전체 경찰 아니겠습니다만 강하게 대응하는 기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정교하게 이제 경찰국을 신설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됐어야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면 지금 이 상황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양보를 하거나 이 쓰러지기 전에는 해결되기 힘들다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국무회의까지 통과했고 이제 당장 8월 2일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긴 좀 힘들겠죠 이제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경찰에서 계속 이런 방식의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당연히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또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일단 시행은 됐으니 되돌리기 쉽지 않겠지만 네. 앞으로의 진행 과정이 굉장히 좀 험난한 그런 상황이라 봐야겠죠. 그러니까 경찰국 신설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경찰 조직을 관리해야 할 이 조직은 분명히 필요하다. 네. 하지만 이 방법이 너무 거칠었지 않았나 지금 이런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